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의 정치적 이슈들을 진보적인 이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LA 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릭 카루소 후보의 도전으로 인해서 시장 선거의 판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매우 이제 치열하고요. 네. LA시가 미국에서는 제2의 도시, 이제 뉴욕시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뭐 서울시장 선거라고 비슷하게 그렇죠. 프레임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 투표 날짜는 선거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출마한 후보들이 총 12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력한 후보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LA 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깜짝 그 발표가 되었죠. 릭 카루소 빌리언의 억만장자 릭 카루소 비즈니스맨이 24%, 그리고 캐런 베스 한때 뭐 부통령 후보, 그리고 현재로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캐런 베스 의원이 이제 23%, 그리고 3등에는 이제 라티노 그 시의원, LA 시의원인 케빈 델리온이 한 6%, 그리고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한 2%,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약 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뭐 판세가 뭐 릭 카루소, 캐런 베스가 압도적으로 1등, 2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유권자의 이제 비율은 한 40%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반 동안에 이 다양한 후보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LA시, 특히 미국에서는 로컬 선거는요, 예비 선거에서 50%를, 한 후보가 50%를 넘게 표를 받으면 11월 본선으로 안 가고 바로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2명의 많은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 분이 50% 넘기가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탑2, 1등, 2등, 표차에 상관없이 1, 2등이 이제 11월 본선으로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후보들의 전략은요, 1등 하는 것보다는 이 탑2에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는 게 이분들의 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판세로서는 이제 릭 카루소와 캐런 베스가 유력하다고는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3등을 달리고 있는 케빈 델리온 시의원은 한때는 한인타운을 그 지역으로 삼았던 가주 상원 의원으로도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LA시는 또 라티노 인구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티노 만약에 유권자가 대다수로 높은 투표율로 예를 들면 이제 케빈 델리온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케빈 델리온이 탑2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릭 카루소의 이제 깜짝 등장으로 이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캐런 베스와 케빈 델리온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런 판세가 있었고, 다크호스는 조 부스카이노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릭 카루소, 캐런 베스가 유력하고 그 다음에 3등으로는 케빈 델리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릭 카루소 후보가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지만 또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사용을 해서 막강한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LA 시장 선거에서 선거 자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LA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유권자는 한 2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선거 기간에 한 후보 캠페인에서 200만 명 넘는 후보들을 직접 가하고 방문을 해서 투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아웃리치를 하면 너무 좋지만 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명 넘는 유권자를
이제 리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활동이겠죠. 뭐 TV 광고든 라디오 광고, 신문, 소셜 미디어 등등으로. 그래서 돈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릭 카루소 등장 전에는 캐런 베스와 케빈 델리온 후보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한 200만 불 정도 모았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릭 카루소 후보가 본인의 이제 억만장자기 때문에 본인의 그 뱅크 어카운트에서 한 $1,000만 꺼내서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밀리언 달러라는 금액을 벌써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 또는 앵커께서도 유튜브나 TV, 라디오, 뭐 한인 방송도 같습니다. 틀면 릭 카루소 후보의 광고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편물 아마 저 4번째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섹터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LA 타임스 여론조사에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고요. 이 $10 밀리언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비교하자면요. 릭 카루소의 그 본인의 그 현재의 모든 자산을 다 플러스를 하면 뭐 부동산, 은행에 있는 돈 등등 주식 하면 약 $4.3 빌리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 달러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이죠. 그분의 총 자산은 $3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와우. 이 릭 카루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3 빌리언 더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예비 선거 아직 한 달 반이 남았는데도 $10 밀리언을 썼다. 이것은 저번에 에릭 가세티 현 시장이 2013년도에 처음 출마했을 때요. 그 당시 토탈로 예비 플러스 본선에 쓴 돈이 한 $10 밀리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릭 카루소는 벌써 출마한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전에 에릭 가세티 그 당시 후보가 한 2년 동안 선거 활동으로 쓴 $10 밀리언을 벌써 다 썼고요. 예전에 그 당시에도 뭐 빌리어네어는 아니었지만 밀리어네어에 있었던 리처드 리얼든이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공화당 1993년도였는데요. 이분은 토탈로 한 600만 불 쓰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이런 시간이 흐름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릭 카루소 후보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나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좀 임팩트를 많이 주는 건 또 사실이고요. 반대로 공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그 룰을 따르자면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하면 이렇게 한 사람당 뭐 2,000 몇백 불의 리밋이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 만약에 지금 뭐 $10 밀리언이 있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후보들은 릭 카루소 후보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좀 신선했는데요. 자꾸 광고를 접하게 되고 또 우편물 받아보고 하니까 약간 질리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죠. 네네. 근데 어쨌거나 10 밀리언을 쏟아부으니까 그 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지는 않을까. 당선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이왕 갖고 있는 돈이면 좀 많이 풀어가지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죠. 지금도 CNN에 지금 릭 카루소 후보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 릭 카루소 후보는 2011년까지는 공화당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또 인디펜던트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으로 지금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바꿔서. 네네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민주당원인가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릭 카루소 후보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시장 선거가 사실 그 이름 옆에 이제 다른 뭐 연방이나 주 선거와 달리 옆에 뭐 D나 민주당 또는 R 뭐 공화당 이런 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로컬 선거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유권자가 봤을 때 그냥 이름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제 출마하기 직전에 이제 민주당으로 그 voter registration을 바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으로 바꿨는데 현재 이제 로너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그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가 이제 시미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로서 아직 열심히 아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진정한 민주당은 아니구나. 네. 음흠. LA시는 민주당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 공화당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 그 데이터를 바꿨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흠. 네. 자, LA 시장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은 노숙자 그리고 공공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한인 커뮤니티와 이제 뭐 다른 타인종 커뮤니티가 생각하는 톱3 이슈는 다 비슷해요. 뭐 노숙자, 그 다음에 치안, 마지막에는 이제 요즘 비싼 이제 하우징, 이제 아파트 비용, 뭐 집값 이렇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걱정이 이제 탑3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특히 이제 노숙자 관련 정책들은 대다수의 유력한 후보들이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뭐 리카루소나 캐런 베스나 케빈 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선이 된다면 첫날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이제 시장실에 좀 권한을 많이 가져서 조금 이제 시의회를 이제 좀 패스를 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 노숙자 문제를 태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은요.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뭐 1년 안에 캐런 베스가 처음으로 공약을 내걸은 게 1년 안에 이제 15,000개의 이제 새로운 이제 저소득층 이제 유닛을 만들겠다. 근데 리카루소가 등장해서 자기는 이제 구로브나 아메리카나를 지은 사람으로서 나는 첫 12개월 동안 3만 유닛을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뭐 케빈 델리온도 이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보이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노숙하시는 분들을 크게 이제 터치를 하거나 뭐 제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웃리치 워커가 나가서 한번 두드려서 우리가 호텔로 옮기겠습니다, 쉘터로 옮기겠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이분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냐, 체포하냐 이런 것에 좀 그 아이디어가 좀 많이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안 관련해서도 조금 많이 이제 그 공약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캐런 베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LAPD 예산에 측정된 이제 경찰력 숫자가요 9,700명이 맥스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그것보다 한 수백 명 정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경찰력을 이제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예를 들면 LAPD 헤드쿼터에 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페이퍼 업무를 보는 이런 경찰관을 그런 데서 그냥 그런 데스크 잡에다 놓지 말고 필드에 자기는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한 250명을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하겠다 하고요. 반대로 또 리카루소 또는 조브 스카이너 후보는 그거에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수천 명의 더 많은 이제 경찰력을 이제 확보를 해서 LAPD 예산과 그 전체적인 그런 치안을 해결하겠다라고 이런 다른 입장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그 아파트 이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를 통해서 이런 그 노숙자 문제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후보들이 한인타운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인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LA시 거주하시는 분은 한 400명 되는데요. 400만 명이 되는데 하지만 그 유권자 수는 한 50%, 한 21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비율은 민주당은 거의 60%, 공화당은 한 13%. 그래서 사실상 리카루소가 이렇게 민주당으로 바꾼 이유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시면 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라티노가 유권자가 한 32%, 흑인 유권자가 8.9%,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이 이제 8.6%. 그래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숫자만 보면요. 전체적인 유권자 비율에서 2.1%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숫자가 생각보다 의외로 적네요. 네, 그래서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숫자를 보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4만 5천 명이란 얘기는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한인분들이 4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시민권자가 4만 5천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더 많은 시민권자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안 한 그냥 거죠. 뭐. 아이고.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네.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하기에는 지금 한 4만 5천 명이 등록한 유권자고요. 시민권자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하지만 여기서 또 3만에서 5만 명이 더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네. 3만에서 5만 명 유권자 등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인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네, 네. 하지만 지금 이 4만 5천 명의 숫자를 가지고도요. 네, 충분히 저희가 스윙보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이런 시장 선거에 이제 만약에 좀 저조한 투표율이 나온다. 그래서 뭐 라티노 유권자나 아니면 흑인 유권자에 비해서 아시안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가 더 많은 투표를 캐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한 후보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여러 리카루소부터 해서 케빈 델리온, 캐런 베스 등등 후보들이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후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